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9주차 3강입니다. 여러분이 뭐 계속 이어서 들으겠지만 나는 약간 일이 있어서 좀 지난주에는 강의 녹화를 좀 쉬었다가 2주 만에 다시 재기를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손볼 게 있어갖고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러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신들에 의해서 인간들, 사실은 뭐 인간과 신의 중간자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끄트머리에 하는 바람에 이제 변죽만 올리고,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것이 그리스에서 어떤 의미인가 뭐 이 얘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계보상,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신들의 이야기도 형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족보들을 따져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가이아부터 시작해서 우라노스, 뭐 그다음에 크로노스, 제우스 이렇게 내려가서 제우스의 또 자식들 이렇게 해서 쭉 말하자면 족보를 따라 내려온 것인데, 영웅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편의상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계보상 가장 오래된 영웅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다룰 영웅은 페르세우스입니다. 뭐 페르세우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명한 영웅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웅하면 이제 헤라클레스 뭐 이 정도 보통 되는데, 페르세우스는 그렇게 잘 알려진 영웅은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한 영웅입니다. 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서양의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 로마 고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고전의 원문들을 입력하고 거기에 번역들도 연결하고, 게다가 거기 이제 나오는 각 단어들의 뜻을 사전과 연결하는 링크를 걸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페르세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익은 그런 이름이 더더구나 되어버린 이름이 이제 페르세우스입니다. 자, 페르세우스는 여기 써있듯이 계보상 가장 오래된 영웅이고요. 그다음에 나나에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르고스라는 곳의 왕인데, 이따가 뭐 지도가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보시고, 크리시우스라는 왕이 있는데 스라의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나이가 들어서 손주를 기대했는데 신탁을 받아보니 딸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죽는다, 본인이 죽는다 라는 신탁을 받은 거죠. 이 모티브는 계속 이제 반복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 신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노스를 뒤져서 크로노스를 뒤져서 제우스가 나오는데, 이게 사이좋게 선양되는 그런 왕위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버지를 몰아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신화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영웅 신화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또 관련된 얘기를 너무 또 어렵게 갈 수는 없으니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딸을 청동탑에 가둡니다. 이것도 재밌죠? 청동탑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이 바람기 많은 제우스가 또 나나에를 눈여겨보고 황금비가 돼서, 제우스는 무생물로도 변합니다. 황금비가 돼서 제우스가 내려 청동탑 창문을 열어둔 모양이죠. 비가 들이쳤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자를 이 할아버지가 차마 죽이진 않고 상자에 넣어서 바다로 띄워 보냅니다. 이거 익숙하시죠? 기독교에 좀 친숙한 사람들은 모세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상자가 흘러 세리포스 섬이라는 곳에 방도를 했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석탈에 같은, 우리나라에도 석탈에 같은 사람이 이제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상자에 넣어서 바다로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기말지는 또 상자에서 발견이 되고, 에릭토니오스 기억하시죠? 에릭토니오스 그 아테네 여신이 헤파이스토스의 겁간을 피해서 하다가 뭐 헤파이스토스의 그 정액이 묻어서 태어난 아이, 역시 바구니에 넣어서 기르라고 바구니에 넣어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또 동서고금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뭐 잔인한 얘기지만 유아 살해가 또는 유아 방기, 아이들 버리는 거죠. 뭐 사실 오늘날에도 있는 셈인데, 이런 방식들이 고대에 아주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로 줄인 겁니다. 이게 이제 중세 때 그림들이 이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청동탑에 가두어졌던 그 나나이가, 이건 배로 표시가 돼 있네요. 어린 아이랑 같이 배를 타고 왔고, 여기 이제 그 섬의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그 어부에 의해서 구출돼서 거기서 자라고,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올 얘기가 연결돼서 거기 있는 이제 그 섬의 왕이 나나이를 좋아해갖고 뭐 이제 페르세우스에게 모험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강물처럼 돼 있죠? 자, 이 장면, 다나이가 있고 다나이의 몸에 황금비가 떨어져 있는 이 고대 화병 그림입니다. 자,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이전에 내가 좀 착각해서 이 그림을 다른 데다 썼던 적이 있었는데, 황홀경에 빠져 있는 여인과 구도, 이런 거 아주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색감도 좋고. 자, 다나이가 여기 아름다운 모습의 다나이가 청동탑에 갇혔는데, 여기는 이제 창문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고, 여기도 이제 얘기를 좀 줄여놓은 건데, 아이와 같이 배에 실려, 상자에 실려서, 여기 나나이라고 써있죠. 써있고, 이것도 뭐 좀 중세 쪽 그림 같죠? 여기는 좀 최근의 그림인데, 그 바다에 이제 쓸려온 그 모자의 모습을 아주 뭐랄까 쓸쓸하게 그린 겁니다. 여기는 아르고스가 여기에요. 코린토스가 여기 있고, 여기 메가라라는 곳입니다. 메가라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라는 도시를 포함한 이 지역을 라코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스파르타 옆에 있는 식민지 메세나, 스파르타가 여기 다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아르카디아, 이게 펠로폰네소스 중앙부에 있는 고원지대, 이걸 아르카디아라고 부르는데, 신화적으로는 뭐랄까, 무릉도원 같은 곳으로 나중에 중세 이후에 그래서 알려져 있는 곳이고, 뭐 그래서 유명한 아르카디아에도 그는 있다, 즉 죽음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도 인간의 어떤 실존적 조건인 죽음은 있다 얘기를 하는 데고, 앨리스라는 곳이 여기 있고, 올림피아, 올림픽 여기는 올림피아, 파트라 항구, 이 정도 그림을 갖고 계시고, 세리포스 섬이 어디 있냐 얘기인데요. 자, 여기 이제 여기가 아르고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아르고스고, 그러니까 이쯤에 있는 거죠. 나중에 나올 텐데 낙소스 섬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리포스 여기 보이죠? 세리포스. 유명한 섬들이 막 산토리니, 아주 유명한 휴양지잖아요. 산토리니 섬. 이렇게 섬들이 보면 이렇게 쭉 모여 있죠.
큰 섬만 표시한 걸 텐데 이걸 이제 군도, 섬들이 모여 있는 곳, 휘클랜드스 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더 나을 텐데 여기 크레테 섬이거든요. 굉장히 큰 섬.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육지가 안 보이는 지점까지 항해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이 없으니까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진 않고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가진 않고 섬들을 연결해서 갑니다. 이렇게 육지가 보여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선까지만 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방식의 여행 기억하시고, 사모스 섬 여기 있고, 자 세리포스 섬 최근에 사진 있죠. 뭐 그리스 섬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하얀색으로 다들 또는 파란색 지붕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하죠. 그 섬은 되게 척박합니다. 다 휴양지들이에요. 그리스 섬들은. 자 이게 아르고스 쪽의 어떤 계보도죠. 이거 워낙 뭐 복잡하니까. 그래서 잠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나코스와 멜리아 사이에서 이오가 태어났고, 이오와 제우스 사이에서 에파포스가 태어났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끝이 이제 페르세우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신들의 얘기들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오면 다나우스, 뭐 아이기투스,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내려가서 다나에와 제우스, 아버지 아르키시우스까지 있고, 이만 제우스가 이오랑 바람 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페르세우스가 나오는 거죠. 요 중간 얘기 우리 다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있죠. 한쪽에 또 있죠. 이거 다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그 세리포스의 왕 폴리데테스가 페르세포네에 대해서 페르세포네, 이게 왜 좀 얘기가 건너뛰었군요. 페르세포네라고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다나에를 다나에를 차지하려고. 근데 그 장성한 그 페르세우스가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페르세우스를 제거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피사의 여왕인 히포다메이아에게 그 구애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 섬에 있는 주민들에게 다 조공을 바치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페르세우스는 가난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페르세우스 모자를 구해준 어부가 이 폴리데테스의 형제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 돈이 없으니까 뭐 내가 뭐 고르곤의 머리라도 가져오겠다고 이제 뻥을 친 모양이에요. 페르세우스가.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뭐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르곤의 머리 아시죠? 메두사. 고르곤은 이제 머리가 셋 달린, 그러니까 머리가 셋 달렸기보다는 셋이 하나의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고르곤 자매들인데 그 중에 이제 메두사만 죽을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나머지 둘은 불멸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머리를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결국 모험을 떠나게 된 건데, 그라이아이라는 또 자매들이 있습니다. 고르곤의 또 다른 자매들이에요. 이들도 셋이 한 붙어 있어요. 이들은 눈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 그 페르세우스가 그 와중에 이 한쪽 눈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매에게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페르세우스가 가로챈 거죠.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정보를 그러니까 고르곤의 목을 벨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님프에게 가는 길을 물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이아 자매가, 그라이아에는 이제 회색이란 뜻인데, 그래서 회색이니까 올드, 뭐 이건 그레이랑 연결되니까 뭐 나이 들었다는 설도 있지만 젊은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그림에 이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뒷이야기, 눈을 돌려줬다는 설도 있지만
눈을 돌려주면 자기를 보복할까봐 얼굴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수에 버렸다는 설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잔인한 쪽, 비도덕적인 쪽 이런 게 원래 원본에 가깝다는 얘기들을 하죠. 원래 고대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윤리적 감각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그들이 윤리적 감각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각이 좀 다른 거지. 자, 그래서 ним프를 만나서 날개 달린 샌들하고 배낭 그리고 이제 하데스의 투구. 하데스는 지하세계의 신이지만 동시에 지하세계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하세계는 숨겨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데스란 말의 어원도 하이데스. 이데스가 보인다라는 뜻인데 하는 부정 접두어거든요. 그래서 하이데스라는 말에서 온 거다.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뜻도 있으니까 하데스의 투구는 사람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에는 헤르메스와 아테네 여신이 이 페르세우스를 인도했다. 뭐 제우스의 또 다른 아들이니까 헤르메스나 아테네나 다 제우스의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라이아를 만났다는 얘기와 이거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ним프들에게 헤르메스와 아테네가 인도해줬다라는 얘기랑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버전이 붙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첫 번째 과제도 이제 거의 끝내가고 있죠. 두 번째 과제가 이제 이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버전들 중에서 합리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버전들 또는 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든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때마침 그 고르곤 자매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메두사의 머리를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직접 보면 돌이 된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여기 이제 방패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고 거울 삼아서 잘랐다라는 얘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여성 괴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신화학자들은 원래 이제 그리스에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땅을 관장하는 여신을 섬겼고 가이아 계열인 거죠. 근데 이주민들은 저번에 이게 스카이갓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제우스라는 말의 의미가 저쪽에 인도 유로피안 어족 쪽의 그룹이 이주해서 내려오면서 원주민들을 제거하고 또는 뭐 정복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과정에서 여신이 부인이 되거나 살해되는 이런 신화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깬 고르곤 나머지 둘이 추격을 해왔는데 하데스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잡지를 못했고, 근데 이제 이 요소도, 그러니까 저승에 다녀온 자들이 악령에 쫓기는 요소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신화들의 어떤 공통 요소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메두사의 목을 자를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메두사는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포세이돈의 아이를 이미 배우고 있었고, 그 목에서 그래서 페가소스, 하늘 나는 말 페가소스, 이제 다시 벨레로폰 얘기할 때 다시 나옵니다. 페가소스와 크리사우스라는 거인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메두사를 이제 표상하는 겁니다만, 메두사 또는 고르곤 자매들, 약간 우리나라 도깨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얼굴이 반시계, 그러니까 아마 세 개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표가 바로 이제 그 아테네 여신의 방패 아이기스에 새겨지는 문장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고르곤의 머리를,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네 여신에게 주거든요. 감사의 표시로. 뒤에 이어진 것도 같은 거. 그래서 뭐 공통된 어떤 디자인이 있죠. 도깨비 같이 이빨도 튀어나오고 눈이 동그랗고 이런 부종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여기는 약간 코믹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리도 있고 뭐 여자보다는 남자처럼 생기는데 뒤에 날개가 달려 있죠. 이 고르곤의 자매들이 그 페르세우스가 날개 달린 신발을 타고 날아서 도망가는데 딱 같이 날아서 온 거죠. 그래서 일단 보여주는 게 날개의 모습이고,
자, 이게 그라이아이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셋이 자웅동체 아니 동체가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지는 눈만 하나인 거죠. 그래서 눈을 가로채는 장면. 저 뒤에는 꽤 높은 곳인 것 같죠? 여기도 이제 라파엘 전파 화가의 그림입니다. 유명한 화가예요. 우리가 시간이 또는 뭐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보이긴 하지는 않지만 ним프를 만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산달로스. 샌달이란 말의 어원이 그리스 산달로스에서 온 거예요. 샌달이잖아. 보시면 날개 달린 여기 날개 달린 투구가 그다음에 그렇죠. 세 명의 ним프, 아름다운 ним프들이 또 나타나 있고 얼음 위에 발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긴 또 여기 보시면 투구 딱 보면 바로 아테네 여신인지 알아보겠죠. 아테네 여신이 아테네 여신의 방패를 빌려주고 있는 것 같죠. 방패를 빌려주고 여기 이제 헤르메스겠죠. 헤르메스가 지금 투구를 씌워주고 있고. 자, 이건 또 다른 그림인데, 자, 목을 치니까 여기서 페가소스와 아까 얘기했던 거기니까 자세가 뭔가 다이빙하는 자세 같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여기는 그냥 칼인데 어떤 데는 약간 낫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이. 자, 여기도 다시 그 페가소스와 그 거인이 같이 태어나는 모습. 목이라고 형상화 되어 있는데 그리스 화경이라고 해서 뭐 그림들 아름다운 건 아니고 이건 약간 좀 애들 그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메두사의 머리를 내서 주머니에 넣고 메두사는 목이 잘려 있고 근데 그 날개를 살짝 가렸죠. 이 둘은 자기 자매의 머리를 벤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투구를 쓰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칼을 약간 톱날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 낫종류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뵙고 그 시체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리고 워낙에 뭐 꼭 보러 갔습니다. 워낙에 그 페르세우스에서 제일 유명한 모험담은 바로 이제 메두사의 머리를 벤 것이죠. 그래서 엄마와 그 다나에와 제우스 사이에서 이 황금비 벤기도 유명한 것이고. 그 메두사의 머리를 뭐 이후에도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오고요. 크리사우스 아까 나왔던 크리사우르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뭐 또 연결된 전설이 있습니다만 그까지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이런 그림들. 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의 얘기는 잠깐 강의를 끊고 이 얘기를 또 먼저 진행하겠습니다.